다음과 같은 목차로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그를 위한 환경 구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분석 기획 과정부터 또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현한 모습과 마지막으로 저희 인적사항과 역할을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의 진행 배경은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간단한 내용들로 요약하고 추려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거를 쉽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저도 많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이에요.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아니면 어떤 연령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는지 이거는 좀 저희 개인적인 좀 욕심입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누가 간단한 내용으로 요약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아해서 이런 진행 배경으로 골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확진자 수와 또 정부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관련 뉴스들을 크롤링하고 수집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처리와 마지막 분석 결과를 사이트로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즉 저희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대표로 하는 서비스는 총 3가지로 향후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확진자 수를 예측하고요. 또 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도 쉽게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뉴스와 브리핑을 요약해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구축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총 크게 보자면은 왼쪽 화면에서처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접속하고요. 또 시그니처 플레이 데이터라는 이제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은 아마존의 웹 서비스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WS의 이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2개의 EC2 웹 서버를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가장 쾌적한 EC2에게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넘깁니다. 또 2개의 EC2는 동일한 웹 서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DB나 크론잡이라는 서버를 또 별도로 두어서 실시간으로 크롤링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보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도커 컴포즈로 여러 가지 엔진엑스나 노드.js 또 파이썬에 있는 서버들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하고 배포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프론트엔드의 리액트에서 실행하고 있는 플로틀리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백엔드에서 파이썬에서 이제 작동하는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동일하게 써가지고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그래프를 바로 프론트엔드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밑에 있는 웹서버도 구조는 동일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몽고DB를 쓰고 또한 이제 크론탭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아니면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들을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기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국가 통계 포털이나 아니면 국제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가져왔고요. 그를 통해 크롤링을 한 다음에 몽고DB에 세부적으로 저장을 하고 또 모델을 통해서 확진자를 예측해서 마지막으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다시 몽고DB에 저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리핑 데이터나 아니면 뉴스 데이터와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크롤링을 한 다음에 또 그를 DB에 넣고 또 요약한 내용들도 마지막에 보여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수행 순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간단한 기획과 사전 분석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고 모델링 그 모델링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개발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버그나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을 작업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트렐로를 이용해서 스크럼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짧은 주기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또 슬랙이나 구글 드라이브로 여러 가지 일정 공유나 파일 공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상 관리에서도 저희가 한번 신경을 써봤습니다. 특히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GitHub에다가 코드를 공유하거나 버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웹서버를 개발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코드를 공유하거나 형상 관리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썼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긁고 왔고요. 또 해외 데이터에 대해서도 매우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토대로 신규 확진자나 누적 확진자를 가져왔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쿼리, 그러니까 검색을 바탕으로 가져온 뉴스들을 매일 2시간마다 500개씩 수집하고 가져오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이제 셀레니움이나 아니면은 리퀘스트를 통한 HTML 파일을 뷰티풀 속으로 파싱을 해서 특정한 이제 본문 내용들만 가져오고요. 또한 이제 전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코엔엘 파이에 은전 한입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제 맥캡 형태소를 이용해서 이제 형태소들을 추출하고요. 또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특수 문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몽고DB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국내 확진자나 해외 확진자, 또 뉴스 데이터에 대한 3개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콜렉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DB로 따지면 콜렉션은 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네모 박스 친 부분들은요, 이제 인퍼런스한, 그러니까 예측을 한 데이터를 또 별도로 저장하는 컬렉션을 생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웹서버에서 요청을 하면은 인퍼런스한 내용들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분석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별련 분석으로 인한 그런 데이터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시계열 데이터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별 확진자 수와 또 누적 확진자 수,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맞추는 회계 모델을 만드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일별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튄 값도 많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성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모델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동평균법도 적용도 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든 생각으로는 이제 특정 기준으로 한 누적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별 데이터가 10명, 10명, 20명, 20명 이런 식으로 일별 확진자가 있었으면 이를 첫 번째 날을 기준으로 계속 누적된 데이터 값, 그러니까 증가된 정도를 데이터셋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한 정답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추이가 되나 봤을 때 좀 더 유동스러운, 그러니까 평균의 흐름들을 잘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도 또 비교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페이스북의 프로펜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시계열 예측 라이브러리로 아리마보다 이제 좀 더 시간에 종속적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성능이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변수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로스나 이제 계절성 아니면은 휴일을 고려한 점들도 한 번에 파악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실제 값이 더 위쪽으로 튀어 있는 것들이 발견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현실의 반영, 그러니까 현재 재고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까지 반영을 하면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기본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얼제로를 곱해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매우 실제 값과 일치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저희가 교육을 들었으면서 여러 가지 회귀 모델이나 아니면 시계열 모델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딥러닝, LSTM을 써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리그레션들을 한 번에 비교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파이캐럿, 그러니까 AutoML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반대로 예측 결과가 상당히 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선이 실제 선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 셋으로 예측을 해본 결과였는데 이전의 페이스북 모델보다 매우 큰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누적 확진자를 가지고 페이스북 모델로 하는 것을 이제 서비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를 요약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랭크라고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페이지 랭크를 활용한 알고리즘이고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문장 사이에 여러 가지 가중치들을 고려해서 랭킹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뉴스를 크롤링하고요. 불필요한 문장까지 제거하고 여러 가지 뉴스, 그러니까 총 500개의 뉴스들을 특정한 10개의 주제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각 주제마다 텍스트 랭크를 이용해서 핵심으로 생각되는 문장 2~3개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요약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긴 문장에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노란색 단어 문장들만 나오고요. 정부 브리핑 요약에도 생각보다 핵심적인 문장만 뱉는 거를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구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엔드의 웹 프레임워크로는 제닉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차용했고요. 실제로 이제 파싱을 하거나 아니면 API 호출에 있어서 매우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큰 요청 처리를 가능하고 무엇보다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Node.js의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요. 이를 엔진엑스 웹서버와 연동을 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각가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UX를 좀 더 고안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효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숫자가 느는 그런 점들을 액션 효과를 써봤고요. 또 원하는 이제 컴포넌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바까지 이동하는 기술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들을 넣고요. 이제 국내 확진자나 아니면 해외 확진자, 또 뉴스 정보 이런 식으로 설계해봤습니다. 배포 관리는 이제 도커 컴포즈 통해 여러 가지 도커라이징된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잡 스케줄러를 이용해 가지고 수집을 하거나 예측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해서 시연되는 화면은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웹페이지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숫자가 증가하면서 오늘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성별로 분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연령별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지역별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부산만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같이 경기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한 번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추세를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상황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를 다 넣을 수는 없기에 이제 G20 국가 정도만 크롤링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예측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전 일주일 동안에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맞는 부분은 이제 5명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오늘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측 결과도 이렇게 기존의 모델을 토대로 예측을 하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뉴스 요약한 내용입니다. 해서 총 3개의 이제 주제들이 있고요. 각각에 따라서 이제 핵심적인 문장만 요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최신으로 정부가 브리핑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12월 8일 날에 나온 게 최신 내용이고요. 백신에 관한 내용이 각각 핵심적인 문장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고요.
네, 시연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인적사항입니다. 저는 주로 DB와 AWS 개발했고요. 또 웹 서버 쪽으로 했고 모델 튜닝을 했고, 지훈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 그리고 학습 쪽으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그네처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1부와 마찬가지로 문정기 심사위원님부터 네, 시그네처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평가와 조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기입니다. 너무 잘 개발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예측은 변수가 많아서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측 모델이 어떤 서비스에 조금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타겟으로 잡았던 점은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좀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큰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떤 확진자 수가 예측이 되면 그에 대한 매출 정도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철규 심사위원님께서 네, 시그네처 팀에 대한 네, 평가와 조언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 코로나 이런 그 방역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난 사회도 봤죠. 종교, 콜센터, 뭐 운동시설, 술집 어떻게 채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특히 이제 해외 유입도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시계열 분석 갖고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최근 뭐 며칠 사이는 안정적으로 좀 높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가중평균을 써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측정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게 뭐 며칠적인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전체적으로 이게 트렌드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거 역시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계열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셨으면 이런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계절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조금 좀 한번 목적을 좀 바꿔서 또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